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유불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재테크냐 비즈니스냐에 따라 이 경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까요? 홀더의 입장에서 아니면 채굴만 하시는 분들, 마케팅을 안 하시고 채굴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래소에 토큰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바라시는 분들은 자기 생돈을 들여서, 그것도 큰 돈을 들여서 굴삭기를 사서 채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채굴된 걸 가지고 아니면 산 걸 가지고 시세 차익이 오르기만 바라는 거죠. 그건 남의 영역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프론티어는 삽질을 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자,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큰 장비, 좋은 장비를 굴삭기를 사서 채굴을 하거나 큰 돈을 들여서 생돈을 들여서 코인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바라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삭기는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연료비와 감가상각과 계속적으로 자기 돈이 필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프론티어들은 말도 안 되는 삽질을 하는데 이 삽질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요. 그리고 내가 인건비를 주거나 연료비를 주거나 별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일회성에 그쳐야 또 나오더라도 채굴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프론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속적인 거예요. 즉 굴삭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거나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바라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재테크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론티어로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빅 비즈니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상대는 긍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수익을 풀어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굴을 10만 불을 하든, 아니, 거래소에서 토큰을 10만 불을 산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6달러죠. 오늘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6.1억 달러까지 갔는데, 6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16,666 KOK가 자기 손에 주어집니다. 제가 다 계산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 주산 1급이에요. 초등학교 때 저 주산 시간에 선생 대신에 제가 가르쳤습니다. 네. 16,666 KOK를 손에 쥘 수 있는데 이 손에 쥔 KOK가 1년 뒤에 30달러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또 2년 뒤에는 60달러 됐다고 가정합니다. 10배가 뛰었다고. 또 3년 뒤에는 최영규 박사님이 우리가 이대로만 간다면 5년 이내에 100달러 가지 말란 법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2년 좀 넘었으니까 앞으로 3년 뒤에 100달러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6달러짜리가. 그러면 16,666 KOK 곱하기 100달러를 하게 되면은 166만 달러가 돼요. 곱하기 100달러 하면은.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되죠? 자그마치 160배예요. 3년 만에.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10만 불을 KOK의 채굴로서 조직화한다. 10만 불을 자기 계정에 다 넣을까요?
후원 보너스, 아니죠. 레벨 보너스, 리퍼럴 보너스라든가 등급 보너스를 이용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케팅을 안 해요. 등급에 안 갑니다. 최소한 1대 100%는 볼 겁니다. 그럼 지금 채굴 수익이 4%죠. 네. 실제 4%인가요? 아니죠. 1대 100%로 활용을 하죠. 8%. 나 4%, 자기 가족, 아들, 딸, 와이프로 4%씩 8%죠. 네. 여기서 올라오는 1대 100%가 또 4%가 있죠. 그럼 12%입니다. 네.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7개로 형성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만 불을 4등분을 해서 각각 2만 5천 불씩 계정을 넣을 겁니다. 원래 이러라고 그 마케팅 구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할 거 없이 1대 100%를 남주기가 싫으니까 1대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소위 말하면 깔죠. 예, 추천을 하죠. 금기요. 그러면 2만 5천 불, 2만 5천 불에 4%면은 매월 1,000불 정도 채굴 수익이 나올 거예요. 곱하기 12달, 1년 하면은 12,000불이 나오겠죠. 이것을 6달러로 나누면은 2,000 KOK가 1년 동안 내 손에 주어집니다.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2,000 KOK가 각각 계정에 4개에서 나와요. 그리고 1대 배치한 3개의 계정에서 또 2,000 KOK가 나한테 리퍼럴 보너스로 올라오죠. 7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000 KOK 곱하기 7개 하면은 14,000 KOK가 1년 만에 내 손에 주어집니다. 네. 지금 10만 불을 가지고 KOK를 매수를 했을 때 16,000 KOK가 내 손에 주어지는데 채굴을 했을 때는 1년 만에 14,000 KOK가 내 손에 주어집니다. 자, 이건 1년 만이에요. 2년이 되면은 28,000 KOK가 되죠. 3년이면 어떻게 돼요? 42,000 KOK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전자는 10만 불을 가지고 KOK를 매수를 했을 때는 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격만 오르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랬을 때 가격이 100달러로 맥시멈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60배의 수익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채굴을 통해서 KOK를 회수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3년 만에 42,000 KOK가 되면서 420배의 수익을 올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2대부터 아무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4년, 5년, 6년, 7년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항아리에 KOK란 생명수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퍼먹어도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계속 차고 넘치는 생명수가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져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채굴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을 낼게요. 어제 우리 커뮤니티 방에서 우리를 회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저라고 부르지 않고 소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개척자, 프론티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구자적인, 개척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답변을, 자, 일성 이하는 아무것도 추천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은 프론티어라고 칭하지 말자. 프론티어는 그 나름대로의 프라이드와 영예스러운 용어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회원이라고 부르고, 일성 이상을, 사실 일성도 자기 가족으로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프론티어로서 가족을 배치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수익을 위해서 배치를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성 이상이 프론티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개념이라면은. 최소한 일성 이상, 이성 이상의 사람들을 프론티어라고 호칭하자. 이 말에 전적으로 전 공감해요. 이 사업은 돈을 모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회사의 투자에 대한 공헌을 했다고요? 기여를 했다고요? 우리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이 투자 기관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들은요, 믿음의 주식을 원하고 KOK에 대한 블록딜을 원합니다. 회사가 바보입니까? 그들의 돈 아니더라도 우리 프론티어들이 최소한 가지고 오는 300불 이상의 이 투자금만으로도 우린 차고 넘쳐요. 그런데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들어왔으니까 내가 투자했으니까 회사에 기여를 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사업입니다. 왜? 사람을 모아야 되거든요. 갖다 놓으라고. 사람을 모으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채굴자로서 또는 단순 채굴자로서 또는 거래소의 홀더로서 매입에서 시세 차익을 바라는 것은 남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갖다 놔. 남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갖다 놔. 남들이 토큰의 가격을 상승시켜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프론티어는요, 컴퓨터 갖다 놓으라고. 내가 활동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프론티어 동지를 한 명, 두 명 만듦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의 가치를 내 스스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를 남의 손에 맡겨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하죠.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했나요? 네, 깔끔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송경미 칠성님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 앱에서 이름을 적을 때 띄어쓰기가 안 된다는 남미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CS에 연락을 해놨는데 CS에서 답이 늦어져서 계속 그렇게 이름만 이제 제가 성을 하지 말고 그럼 이름만 해서 등록을 일단 시켜라고 했는데 뭐 가능하겠죠?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죠, 내용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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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지금 송경미 칠성님이 질문하는 남미 쪽의 이름이 긴데 앞에 이름만 넣어서 조금 곤란한 게 있어서 하는 저희 그 JJ 쪽에서도 질문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이미 우리 송가병 팔성 사장님과 또 우리 김윤미 사장님과 이미 교감이 있는 저희 그룹의 얼굴이고 최초의 5성이기도 합니다. 저 빼고는. 이미 다 교감 있는 저희 그룹의 얼굴이고 연세에 비해서 정말 많은 달란트와 KOK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마케팅하는 분은 그룹의 자랑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이선영 사장님께서 약 3가지 정도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이선영 사장님 질문해 주시죠. 이선영 5성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용미제
송가병 사장님, 김윤미 사장님 댁에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방문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저 혼자만 누려서 다른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두 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행복하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많은 프론티어 분들이 그동안 이제 저에게 질문한 거를 대표해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여쭤보겠어요. 하면서 제일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에 우리 코플레이 설치가 잘 안 돼서 저희는 물론 뭐 삼성 전화기를 사고 또 여러 가지 그 해결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근데 메인넷이 이제 런칭이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어디서 또 들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게 제일 먼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먼저 번째. 답변하겠습니다. 네. 메인넷과 아이폰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메인넷이 된다고 해서 아이폰의 어떤 우리의 불편함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애플의 보안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플은요, 아직 블록체인 관련 어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쫓아가면 또 강화하고 쫓아가면 또 강화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계속 그렇게 할까요? 계속 블록체인 관련 어플을 부정할까요? 그렇진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만큼 또는 안드로이드보다 더 많은 수의 유저들이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장애라든가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확장이 늦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이폰이 활성화가 되고 장애가 없고 불편함이 없다. 그 들어오는 유저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몫일까요? 사업 환경이 더 좋아지기 전에요. 나의 네트워크, 나의 그물을 키워 놓으세요. 환경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당장 불편해서 안 하겠다. 천천히 오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중고폰, 태블릿, PC 하고자 하면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사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팀을 키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메인넷과 아이폰은 별개입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4월 15일 날 미디움이 코플레이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식구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조선비즈에 나온 기사 물론 다 아실 거고요. 그 기사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고 저희는 나름대로 대답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3대 일간지에 그 두 회사가 인수합병된 기사를 직접 눈으로 봤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직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는 거지만은 새로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미디움의 그 대답이
또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미디움의 그런 자회사, 모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또 선을 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송가병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두 회사의 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인지 확실한 대답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문하겠습니다. 조선 미지에 나왔던 내용을 복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선영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4월 18일 그 3대 일간지에 분명히 나온 기사를 보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버전 3를 직접 김판종 대표님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하시는 거를 우리는 동영상으로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두 회사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조선비즈의 어떤 기자가 나름대로 한 그 기사를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명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미디움하고 인수 합병한 것도 사실이고, 또 자회사로서 지금 미디움의 그 놀라운 기술력과 또 코플레이의 이 플랫폼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 놀라운 발전을 할 거를 믿고 시작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조선비즈에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가 가장 팩트겠죠. 자, 조선비즈에서 김판정 의장이 또는 다른 언론에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어요. 우리는 KOK 토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KOK 플랫폼에 메인넷 개발, 컨설팅,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디움이 KOK 플랫폼을 인수한 게 아닙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 홍이 인수한 거예요.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자회사입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주식회사 미디움에게 자기가 인수한 KOK 플랫폼에 대한 메인넷 개발, 기술 개발, 컨설팅, 플랫폼 운영을 위탁 계약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 주식회사 미디움, KOK 플랫폼, 주식회사 미디움 아래에 머지리티 주식회사, 미디움 게임즈, 각각의 자회사가 또 5개가 있죠. 법률적,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미디움과 KOK는 다른 회사입니다. 근데 굳이 애써서 뿌리가 같긴 하지만은 굳이 애써서 이것을 선을 긋는 이유는 우리 프론티어들이 그동안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래요. 주식회사 미디움은요, 지금 탈한국된 지는 오래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치고 나가는 엄청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사업인 도로공사의 정산 시스템, 조폐공사의 화폐 발행 시스템, 모든 공공사업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미디움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프론티어들이 폭플레이가 KOK가 마치 그것을 납품하고 컨설팅하고 기술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고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종 공공기관의 은행에 전화를 하고 사람을 대가지고 이거 KOK가 한 거 맞는지, 이거 KOK가 계약한 게 맞는지,
문서로, 메일로, 전화로 질문을 해요. 그것이 그 수강기관에서 미디움한테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KOK가 한 게 아니잖아요. 미디움이 한 거고요. 미디움은 KOK의 기술 개발과 플랫폼 운영을 하는 거예요. 법률적,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자회사가 미디움이고 자회사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인수한 게 KOK 플랫폼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하게 네. 이제 알았고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미국 출장이 2주 정도 늦어졌어요. 왜 늦어졌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로 미디움이 부산은행과 소니뮤직과 힘을 합쳐가지고 메타버스 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그 기술, 그 운영 책임을 미디움이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또 그저께 뭐 KBS 뉴스까지 뭐 인터넷 뉴스는 말도 아니고요. 뉴스까지 났었죠. 미디움이 부산시와 협력을 해서 15개 기업을 이끌고 문현금융단지에 뭐 거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특구, 블록체인 기업들 지식산업단지를 만들어요. 모든 것을 미디움이 리딩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제 곧 미디움의 작년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업 실적에는 미디움은 KOK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미디움에 대한 영업 실적이에요. 공공기관과 은행이라든가 이러한 반관기관 그리고 각종 기업의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얻은 용역 매출 금액이 밝혀지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밝혀집니다. 근데 그 순이익이 매출 금액의 절반이에요. 매출의 절반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과점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주식시장에서 가치 환산을 하게 되면은 수천 배의 가치가 나와요.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만큼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이에요. 이 미디움이 기술을 갖고 있고요. KOK가 충성스러운 유저 커뮤니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천하무적이에요. 세계 제패합니다. 전 하루하루가 진짜 하느님한테 감사드려요.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만나고 이런 회사를 만날 수 있을까? 민간반 진단반으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되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KOK 만나지 못했습니다. KOK와 미디움의 관계는 형식적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핸드폰에 어플을 열면은 김판정 의장님이 떡하니 나오겠습니까? 다만 법률적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미디움과 KOK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25년쯤이면 15개가 다 채굴이 끝나면 우리 프론티어가 지금 리워드로 받고 있는 지금의 그 보상이 끝나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이렇게 좋은 회사하고 왜 그때까지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그런 우리의 수입원을 지금 아마 메타버스가 시작이 되면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송가병 사장님께서 확실하게 2025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그 형태로 코플레이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희망을 좀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잘못 전달된 거예요. 그래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리더들이 잘못 전달을 하니까 잘못 전달하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니까 잘못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악용을 해서 전달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5년이면은 채굴이 끝난다. 아니에요. 우리가 채굴하나요? 발행코인을 채굴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미 다 발행이 돼 있어요. 그것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15억 개를 공급하는 역할을 우리 프론티어들이 채굴 형식으로 받아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형식이 공급이고요. 내용은 이미 발행된 거예요. 이것부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최영규 박사님의 토큰 이코노미 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 안 보신 거고요. 두 번째, 당초 계획은 5년간 15억 개 채굴 형식의 발행 토큰을 시장에 공급을 한다. 그리고 첫 해년도에 5억 개, 둘째 년도에 4억 개, 3억 개, 2억 개, 1억 개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아요. 요거는 메인넷 이전의 백서입니다. KOK 역사는 메인넷 이전과 메인넷 이후로 완전히 바뀐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백서의 내용도 바뀌고 토큰의 공급량도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는 토큰이었어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약 7억 개, 8억 개 정도가 시장에 풀렸다. 채굴 형식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령 7억 개가 우리 프론티어들한테 지급되어져서 시장에 풀렸다. 아니면 홀더들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메인넷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 7억 개가 메인넷의 제네시스 블록에서 발행이 됩니다. 그럼 1대1로 스왑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나머지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매년 2% 내지 5%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으로 추가 발행을 해요. 인플레이션으로. 이건 모든 코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0억 개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시장에 나가는 거고 일부는 회사가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메인넷이 나오면은 메인넷 이후에는 우리가 채굴 수익이 없어지느냐? 사실은 채굴 수익이 아니죠. 스테이킹에 의한 스테이킹 수익이에요. 그걸 채굴 형식으로 빌렸을 뿐이죠. 우리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러면 뭘로 주는데요? 이제는 이 발행해 놓은 것도 있지만요. 메인넷에 의해서 가스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KOK로 들어오잖아요. 가스비가 KOK 코인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으로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즉 회사가 우리 프론티어들의 역할이 다 됐다. 굳이 마케팅 수익, 레퍼럴 수익, 등급 수익까지 까지 주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유저를 모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무한기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레퍼럴 마케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끝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회사가 아니잖아요. 마케팅 회사는요, 추천 코드가 없으면은 그 회사에 입적이 안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 돼요. 반드시 추천 코드에 의해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매출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만이 그렇습니다. 근간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케팅 회사가 아니에요. 유저를 모으는 방식의 하나로 리퍼럴 마케팅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유저를 모으는 방식의 일환으로. 추천 코드가 없어도 회사에 바로 유저로 회원가입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추천하면 1대 100%에 대한 리퍼럴 수익을 주죠. 광고비 대신에. 예. 별도로 리퍼럴 수익을 안 줘도 회원 가입이 들어오면은 이 마케팅을 안 하겠죠. 비용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이 마케팅이 끝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등급 수익은 모르겠지만 리퍼럴 보너스는 자자손전 손손 계속 갑니다. 리퍼럴 보너스가 있는 한 우리의 인쇄소득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일단 한번 잠깐 쉬어가지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 이 질문을 맡긴 이선영 오성님께 혼날 것 같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을 해달라고. 아이고, 걱정됩니다. 저 오성님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까. 하셔야죠. 솔직히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네. 송가병 사장님, 참으로 오래간만에 듣는 추천 코드를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장님이 경험하셨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추천 코드 없으면 안 되지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향세고 프로덕트 물류는 이미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그룹에 조인하고 있는데 JJ그룹 사장님 잠시 쉬라고. JJ그룹은 솔직히 팀이라고 그래야 맞겠죠. 사실 킵고잉 하면서 정석으로 돌파합니다. 이렇게 돈과 어떤 상황, 미혹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송가병 사장님은 저라는 캐릭터를 이해하실 텐데, 아까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뭐 나라를 구하시고 하는데 맞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제가 삼성 됐을 때 카톡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가장 올바르고 멋진 선택이 바로 KOK라고 하셔서, 사실 그때는 별로 인감도 없었고 일도 많았고 지금도 매일같이 미팅과 후원을 하고 타주로 후원 세미나를 다닙니다. 뭐 지금 제 직급에서는 넘칠 만큼 인컴 수익이 있는데, 사실은 사장님 생각을 하고 또 제 밑에 있는 업라인 우리 송경미 칠성님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멈출 수 없는 우리 찬양이군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요. 쉬어가는 김에 말씀드리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 송가병 사장님 또 오실 텐데 송곳 같은 질문이 더 있지만 잠시 쉬어가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자는 제 아내인 조앤나정 사장님의 질문입니다. 건강상 화면을 띄우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미안합니다. 정화영 우리 조앤나 사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송하병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책 변경의 반영을 실제로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2.5 버전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일단 메뉴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콕 가칭, 콕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어떤 메뉴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도 거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정이 지금 2월 24일로 알고 있다가 이제 3월 초 뭐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과 그 실 메뉴들을 저희가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프론티어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근접한 소식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겠죠. 나의 네트워크가 보이는 것은 아마 빠르면 3월 달? 예. 메타월드가 진행이 됩니다. 메타월드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보일 거고요. 그 전까지는 9버전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추천 코드가 나의 상위 추천 코드가 보이도록 그 어플을 개선을 했고, 톡 비즈니스도 톡 서비스도 곧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언어 버전은 계속적으로 후에 나오겠지만 일단 채팅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제 기능 같은 것은 곧 나온다고 들었고요. 이 버전 3에 대한 서비스 런칭되는 것과 금방 조앤나 정이 말씀하셨던 24일 발표하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원래 23일 발표하려고 했다가 이제 3월 4일 날 지금 부산 블록체인 특구 때문에 그것이 미뤄졌는데, 3월 4일 날 발표하는 것은 육성 이상들에게 회사가 메인넷을 런칭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메인넷을 런칭을 하면서 커뮤니티 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리워드 정책 변경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 이런 것이 보안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는 선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조앤나 정이 말씀하신 건 버전 3에 대한 그 서비스 런칭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네. 서비스 상품 런칭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계속적으로. 머지리티 서비스도 메인 런칭이 6월 달이고요. 프리 런칭이 아마 3월 달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회사는, 우리 플랫폼은 그 새로운 상품 하나가 런칭되고 서비스가 바뀌고 하는 것은요, 남들은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소식이고 대형 호재인 양 떠들어서 포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준비됐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 런칭이 될 것이고, 가장 큰 변화는 메인넷입니다. 메인넷, 그리고 커뮤니티 풀의 신규 런칭이에요.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서,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공부하셔서 알고 있겠지만 DAO,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이게 블록체인의 철학이거든요. 재단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 이젠 공개를 해도 됩니다. 방학재단을 설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송가병 장학재단, 제가 100억을 출연을 하려고 해요.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 환원해야죠. 송가병 장학재단이 있고, 또 하나는 KOK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가병 장학재단은 프론티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의미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반면, KOK는
회사가 주도하고 회사가 뒤에 있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납니다.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커뮤니티 풀에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 풀에서. 제가 그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커뮤니티 풀에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을, 코인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소각 효과가 있는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누구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갑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어넣은 건요, 자기가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사용을 되느냐? 우리가 자율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의자를 올리고 투표를 합니다. 방학재단을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51%의 지지를 해주시면은 제가 넣은 금액 중에서 100억을 꺼내든 200억을 꺼내든 1000억을 꺼내든 그걸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회사가 주도하는 장학재단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KOK 플랫폼의 프론티어들이 DAO, 자율 조직에 의해서 탈중앙화된, 재단이 관여하지 못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거버넌스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프론티어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불우한 학생들한테 아니면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한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여한 사람들은 기여만 하고 남들은 토큰 가격을 올려받아서 남들한테 좋은 일만 시키느냐? 아니에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가스비 있죠. 그리고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은 디앱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프론티어로서만 발생되는 수익이 연 조 단위가 넘어요. 가스비가. 그런데 디앱들이 들어오죠. 다른 토큰들이 우리의 체인을 이용해서 토큰을 만들어요. 그럼 그쪽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고 그쪽의 생태계를 만들 때 우리한테 가스비를 또 줘야 돼요. 이 가스비 수입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 가스비 수입의 대부분이 또 매년 추가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코인 수량이 있다고 했죠. 이 수량들이 이 기업풀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안 분배서 나갑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쇄소득이 나오고 더 큰 소득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채굴 형식으로 들어가는 스테이킹 수익은 US 달러 개념이에요. 맞죠? 네. US 달러 개념입니다. 여기는. 네. 그것이 그때 가치의 토큰 가치의 수량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뿐이고요. 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고 나한테 받는 가치는요. 수량의 개념이에요. KOK.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커뮤니티 풀이 획기적이 될 거예요. 저는 KOK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KOK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KOK에 기여하는데 사용을 할 것이고 이미 와이프하고도 다 합의를 봤어요. 사용을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KOK가 더 영속적이고 안정적이라면 결국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답변이 되셨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송가병 사장님을 롤 모델로 삼고 그대로 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최근에 그 호텔 네. 킹에 대한 줌미팅을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송경민 사장님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한 1년 늦게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호텔 왕이 8만 채 정도 있는 거에 대한 분양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도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그거를 분양을 받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부족해서 저희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그 메타버스 안으로 그러니까 호텔왕이 VR 드림시티라고 하는 가상부동산의 베타 버전이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가상부동산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저희 같이 그렇게 기존에 그러니까 미리 하셨던 프론티어 분들이 분양받았던 그 호텔왕의 경험이 없거나 이 분양권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VR 드림시티가 이렇게 오픈이 됐을 때 지금 막 뒤늦게 시작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가상부동산의 기회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아직 좀 가늠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저 옛날 그 보이스 칼라가요. 이 디지털에서 굉장히 또렷해요. 그래요? 네네. 네, 굉장히 보이스 칼라가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할게요. 네, 사실 초기에 KOK가 불안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많이 줬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정됐으니까 작게 주잖아요. 결국엔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12% 상당의 토큰을 주면서 그리고 초기 개척자들, 초기 프론티어들한테 페이버를 더 줬어요. 그것이 바로 호텔 왕 게임입니다. 10만 채를 준비를 했죠. 그 중에 8만 채가 분양이 됐어요. 원래 2만 채는 신규 진출 국가를 위해서 유보를 해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분양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상도시의 어떤 우선 분양권이라든가 싸게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하시죠. 당연히. 네. 네. 지금 당장 사세요. 오늘이 가장 쌉니다. 더 이상 싸게 받을 방법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미 분양이 다 됐는데요. 그 2만 채도 분양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 한번 문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호텔왕은 오늘이 가장 쌉니다. 호텔왕. 다음 질문하시죠. 네, 우선 분양권이 호텔왕을 가지고 있는 호텔 8만 채를 보유하고 있는 프론티어들에게 그 VR 그 가상부동산이 열렸을 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거지만 호텔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메타버스가 오픈이 됐을 때 저희도 분양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순위만 밀릴 뿐이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죠. 예, 안 되는 게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가상부동산의 수요자가 몰려들어야 예? 가상도시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죠.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송가병 사장님 잠시 쉬시고요. 저는 사장님이 안 보이고 그 뒷배경이 자꾸 보여가지고 그 눈에 너무 멋있습니다. 그 운치 있고 언젠가 가게 되겠지만 부럽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또 팔불출이 한번 돼야 되겠네요. 조앤나정 사장은 학창 시절에 방송반의 아나운서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삼성에서도 남다른 그런
아주 기술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또 제가 대놓고 지금 한 800분 앞에서 욕을 먹을 걸 각오하는데 사실 많은 프론티어들이 짓고 가야 나중에 또 대우받아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제 입장을 또 한번 해드려야죠. 근데 사는 방법을 아까 아십니다. 네네 지혜가 생겼습니다. 예, 뱀 같은 지혜가 그리고 아까 우리 콕톡이나 커뮤니티 풀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 많은 프론티어들이 굉장히 감각을 갖고 특히 콕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풀은 낯설지요. 그러나 아까 송가병 사장님께서 송가병 재단, KOK 재단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렇게 한 일을 해도 비즈니스나 어떤 이기 전에 저희들 스스로가 한 곳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작지만 미력하지만 저희들 직급자도 힘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송가병 사장님 이제 거의 질문이 끝나가는데 우리 K씨가 끝으로 남겠죠.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송가병 사장님께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끌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고 제가 비전을 볼 텐데 지금 계속 댓글이 달리는데 딱 한 분이 눈에 딱 걸려요. 왜 갑자기 3월 말에 한국어 서비스가 끝나는 걸까요? 하는 게 제 시선에 걸렸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충분히 공지가 됐던 내용이에요. 공지 내용을 안 보시고 그냥 의문 나시는 대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국어 서비스 중단 이유는 특근법이라고 분명히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특근법이 뭔데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하게 만드느냐?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를 했죠. 이제 모든 거래소는요,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근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나라 특근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ISMS, 정보보호 인증을 반드시 획득을 해야 돼요. 정보보호 인증을. 전 세계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중에서 한국 법령이 얘기하는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4개에서 요번에 고팍스가 승인을 다 받으면서 5개로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거래소도. 외국 거래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한국 유저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렇다고 한국어 서비스 안 한다고 해서 바이낸스 사용 안 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예, 우리 어플에 한국어 서비스 없어집니다. 특근법에 의해서. 단 고객센터라든가 이러한 것은 편의성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는 일부 존속은 할 거예요. 네, 사장님 답변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알고 있는데 가끔 어르신들이나 또 한국어를 위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은 많은 얘기들을 해서 저희야 이미 다 알지요. 또 설명도 특근법에 대해서 알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송가병 사장님께서 미주 서부의 투어에 오셨을 때 그 귀중한 BTS의 CD를 가보로 남길 것만큼 귀중한 것 혹시 지금 그거를 주신 분이 이 줌 미팅에 들어오셨으면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너무 열심히 합니다. K 사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K 사장님이 질문을 하고 번역은 그의 그 업라인 되시는 크리스박 삼성님께서 통역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K 사장님, 크리스박 사장님 준비해 주시죠. Hi. Hi, everyone. 아,
Hi, Mr. Song. It's an 안녕하세요, 송 honor and 사장님. blessed to see you again in person. 네. 예,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Go ahead. My question, Mr. Song, would be is, I know there's a couple of upgrades in the app. How can we bring back the hierarchy so we're able to see our network as we continue to grow our organization? 질문이 지금 바뀐 새 버전에서 아까 전에 조현나 사장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네트워크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똑같이 하셨어요. 자, 새 버전에서는 아마 빠르면 3월 달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9버전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Okay, what Mr. Song say, we're gonna see our network on around March, and before we better to use old version to look at our network. You know?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케이티, 땡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격세지감이죠, 송가병 사장님. 바로 우리 지금 통역을 도와주고 번역을 하시는 우리 크리스 박 사장님이 지난 9월에 여기 오셨을 때 우리 송 사장님 앞에 앉았을 때는 직급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당한 그래도 시작되는 멋진 삼성 사장님 크리스 박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곧 그 필리핀 쪽으로 센터도 내고 곧 두 사장님을 뵈러 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질문은 다 끝났고요. 솔직히 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마 송곳이 아니라 흉기 같은 표현이 좀 그런데 깊이 들어가는 일식집 사시미 칼 같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싹하실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송가병 사장님, 김윤미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았을까 진짜 3대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제 쪽에서는 이제 마무리 답변이 되는데 아까 송가병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 저한테 분명히 존희정 오성님 이제 원포인트입니다 하시면서 그때 송가병 사장님 전체 다운이 보여주셨을 때 32만 명쯤으로 보이는데 지난달에 47만 명이었고 저에게 그때 비전을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는 존희정 오성이 이 인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실제로 송곳 같은 칼날 같은 질문을 하면 송가병 김윤미 사장님 건강하시지요? 네. 네, 그럼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얼마간 요즘 참 저희가 정책 변경이나 메인넷 출시가 늦어지고 설왕설래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곡해나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비슷한 코인 쪽으로 2개를 겸임 3개 하고 혹은 저희 KOK를 비난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제 조직에는 제 파트너는 별로 없지만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지금 한 800분 정도 들어와서 보시니 우리 송가병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저희 KOK 동지들입니다. 부디 저희들이 힘을 잃지 않고 앞으로 킵고잉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비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송가병 사장님께서 다 마무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럴게요.
KOK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잔희정 오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요. 그분들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단호합니다. 뜻이 맞는 동지들만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겠다고 선구자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만 프론티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KOK에 대한 수익과 이 미래를 같이 공유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은요, 딴 데 갔다가 또 다른 사업이 나오면 또 그 사업을 찾아갑니다. 어떤 삶에 대한 가치, 의식, 철학이 없어요. 오로지 돈만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봅니다. 제 손에 장을 지져요. 이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KOK에 없어져야, 비워야 담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컬러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도약하고 약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 프론티어들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리더 양성 과정을 만들고 리더 강사 과정을 만들고 CEO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프론티어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의식과 격식과 모든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리더 강사 과정, 리더 과정에서 또 CEO 과정에서 블록체인 경제 저자이신 정의연 박사님, 최영규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위영광 오성이 우리 KOK가 지금 박사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공정 중에서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 중에서 과연 몇 프로나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1초의 고민도 없이 한 2% 왔을까요? 그러면서 아무리 양보해서 많이 생각을 해도 5%도 못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의 시작을 최영규 박사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메인넷에서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요. 2%도 채 못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리워드 정책 변경하는 것도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이유도 있지만요. 거르는 이유도 있어요. 나갈 사람은 나가줘라. 이러면 또 더 안 나가요. 또 희한하게. 네? 나갈 사람은 나가줘라. 그래야 새로운 컬러 좋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제 2%도 채 안 왔다. 새롭게 메인넷 출시를 계기로 모든 것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플랫폼이 새롭게 탄생이 되고 더 나은 보상 제도가 생긴다. 리워드 정책 변경을 위해서 보상이 많이 줄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성의 경우는 80% 이상 줍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커뮤니티 풀에서 새로운 보상이 또 나와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단 이것은 아직 완성된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이제 2%도 채 못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프론티어 마인드셋, 재테크, 투자 수익을 받아 챙기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개척자의 마인드,
그리고 남의 손에 나의 자산, 나의 미래를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코인, 토큰의 가치는 내 스스로 올린다. 그렇다면은 프론티어 동지들만 계속 많아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아직 98%가 남았습니다. 98%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고 오늘의 맺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니정 어디 가셨나요? 끝내죠? 자, 그러면은 네, 이것으로 오늘 저의 질의응답 마치고요.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3월 11일 날 캐나다로 먼저 들어갔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뒤에 뉴욕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변경된 일정이 확정이 될 텐데. 네, 17일 날 아. 뉴욕 도착하시고요. 19일 날, 21일 날 세미나가 있어요, 뉴욕에서. 그다음에 이제 22일 날 LA로 넘어가시고 26일 날 시애틀로 가셔서 27일 날 세미나가 시애틀에서 또 한 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네. 리더방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요번에 가서 사실 요번에는 세미나보다도 리더 미팅을 주로 계획을 많이 한 게 좀 더 심도 있는 대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려고 스케줄을 그렇게 짰으니까 리더분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반가웠고요.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모두 손으로 네. 인사하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